자, 안녕하세요. PPK 박필관입니다. 아시죠? 저 장사하는 사람인 거.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막히는 게 많아요. 근데 그럴 때 브랜딩이란 작업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저는 배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렵게 브랜딩의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받는 컨텐츠입니다. 어색하시죠? 그래도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. 이거 돈 되는 컨텐츠입니다. 작준 스튜디오의 진영준 대표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색하게 인사해도 반겨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작준 스튜디오라는 브랜딩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진형준 대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작준 스튜디오는 브랜딩 스튜디오입니다. 브랜딩 스튜디오에서도 F&B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브랜딩 스튜디오입니다. 브랜딩은 범위 자체가 큰 개념이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로고 디자인, 패키징, 여기를 이제 넘어선 브랜드 스토리, 브랜드 전략 이런 브랜딩의 전반적인 경험을 디자인하고 있는 분야입니다.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많은 F&B 사업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초콜릿으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 초콜릿이 정말 맛있게 만들었어요. 퀄리티도 좋고 여기에 이제 담긴 스토리도 좋은데 이걸 어떻게 팔지 이제 시장에 판매할지 모르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수도 있어요. 이랬을 때 요즘 미디어 시대나 아니면 개인이 광고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시대에서 그런 시각적인 비주얼을 통해서 브랜드를 알리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들이 브랜딩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브랜딩 요소로 봤을 때는 로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패키지 디자인, 웹 디자인, 브랜드 경험 디자인의 총체적인 요소들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. 브랜딩 초기 단계로 봤을 때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, 그 다음에 제품을 막 만드셔서 이를 좀 알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. 초기 브랜딩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한 마켓들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브랜드를 아니면 본인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, 남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브랜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 스텝은 우선은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. 초기에서. 그랬을 때 소비자들의 트래픽이 막 넘어올 텐데 그때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좀 더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을 필드 안에서 좀 더 놀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디자인하는 거가 두 번째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초콜릿 브랜드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초콜릿이 처음에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초콜릿들을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먹고 경험을 할 때 먹고 사라지는 브랜드가 아니라 이 브랜드의 어떤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 경험이 너무 좋아서 다른 지인분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게 브랜딩의 두 번째 단계로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. 브랜딩의 3단계는 가장 사업이 올라왔을 때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랬을 때는 분명 트래픽도 많아질 테고 관리를 해야 되는 요소들도 정말 많아졌을 텐데 그럴 때 그런 브랜드 프리미엄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브랜드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는 브랜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실예로 이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랜드 프리미엄이 생기고 이 브랜드를 소비하는 경험 자체가 가치를 두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데 이랬을 때는 오히려 너무 공격적인 그런 마케팅이나 브랜딩보다는 이 브랜드 프리미엄에 해가 되지 않는 격을 지키는 이 격이란 게 사실 프리미엄 럭셔리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이 브랜드의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생겼다면 이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하고 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룰들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저희 작준 스튜디오와 함께 했던 브랜드들 중에 F&B 브랜드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생각나는 브랜드는 첫 번째는 이제 댄싱 사이더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. 애플 사이더라는 한국에서는 이전에는 좀 생소했던 그런 카테고리를 충주 사과를 베이스로 만든 전통주 영역의 술 브랜드인데요. 이 브랜드 자체는 초기에는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인지도가 시작하는 단계여서 거의 없었던 부분이어서 정말 튀어야 됐었습니다.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이렇게 됐을 때 많은 주류 브랜드들이 하고 있지 않은 형태로 브랜딩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라벨링이나 이제 브랜딩 자체를 조금 더 그래픽화, 그 다음에 좀 위트를 섞어서 이 라벨 자체 아니면 제품 라인업 자체만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전통 회화 기법으로 활용을 해서 전통 회화라고 하면은 저희가 선택했던 그런 영역은 민화였었습니다. 그래서 댄싱 사이더라는 그 애플 사이더 술 자체가 지금 국내에는 조금 프리미엄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민화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정말 서민들 이렇게 그리던 아니면 서민들이 감상하던 그림 영역이었습니다. 이 영역을 접목을 시켜서 서민들의 술, 정말 가볍고 캐주얼하게 마실 수 있는 맛있는 술이라는 컨셉으로 해와 위트가 담긴 그래픽과 브랜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.
지금 댄싱 사이더 같은 경우는 서울 쪽 특히 전통 주점이나 다이닝 이런 곳들에 가보시면은 대부분 다 들어가 계실 겁니다. 그만큼 브랜드 팬들도 많이 확보가 되었고 댄싱 사이더라는 브랜드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아니면 국내외적으로도 좀 많이 확장이 되고,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세계 어워드, 주류 어워드들에서도 금상, 대상 이렇게 좀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.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브랜딩이기도 하고 이 소비자의 인지도가 쌓여가면서 큰 목표치의 파이를 키우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. 댄싱 사이더는 지금 현재는 대형마트, 온라인, 오프라인으로 많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여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대형마트나 자사몰 쪽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. 댄싱 사이더 말고도 다양한 브랜드들이 또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은 안단잼이라는 저칼로리 잼 브랜드가 생각이 납니다. 안단잼 같은 경우는 사업 초기에 의뢰를 오셔가지고 같이 많은 고민과 브랜드 전략을 같이 대표님과 세웠었는데, 그 중에서도 코코넛 잼이라는 잼이 있었었고 과일잼, 달지 않은 저당 잼 이런 라인업들이 있었는데, 그때 당시에는 많이 혼재되어 있었어요. 그 혼재되어 있던 것들을 통합 브랜딩으로 저희가 묶어드렸고, 이 예로 보았을 때 잼이라고 하면은 보통 코코넛 잼이나 아니면 이런 저칼로리 잼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경험을 해보고 오신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많이 찾는 편이었습니다. 그랬을 때 해외 경험을 가지고 이 브랜딩을 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안단잼을 잼 트래블러, 잼 여행가라는 컨셉을 가지고, 라벨링 자체도 과일잼 같은 경우는 이런 유럽 시골 할머니의 비밀 레시피, 저칼로리 잼 같은 경우는 지중해 그리스식의 식단을 하는 무드를 좀 보여주고 싶었었고, 프로틴 잼 같은 경우는 LA의 그런 좀 건강한 모습들을 이런 브랜딩 시각적으로 담아서 라벨링을 진행을 했었고, 그다음에 브랜딩 자체를 A라는 로고에 이런 스탬프에 쉐입을 넣어서 디자인을 했었는데, 이 디자인이 재작년에 굿디자인 어워드에 동상을 수상을 했던 그런 쾌거도 이루었었고, 시장에 진입을 하시자마자 쿠팡에서 저칼로리 잼 부분에서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매출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. 작준 스튜디오는 네이버에 작준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. 그다음에 URL이 좀 짧은데 jakjun.com 으로 들어오시면은 컨택 포인트와 그다음에 저희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. 사업자분들의 어떤 고민과 디자인하고 싶은 영역이 있으시다면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상세하게 답변과 그다음에 컨설팅을 드리겠습니다. 대표님, 오늘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장사하는 제 입장에선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콘텐츠였습니다. 제가 따로 연락드려도 되죠? 그럼요. 저희 PPK 작준 스튜디오랑 같이 협업할 수도 있습니다. 저희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